이곳은 매년 바다거북을 방류하고 있는 중문색달 해수욕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이곳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 방류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8월에도 메부리 바다거북, 붉은 바다거북, 그리고 푸른 바다거북 등 6마리의 바다거북을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선택했을까요? 이곳 중문색달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바다거북 산란지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 바다거북들이 이곳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알을 낳았음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산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바다거북들이 알을 낳으러 여기로 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지난 8월에 방류했던 바다거북 중 한 마리가 9월 초에 사계리 해변 근처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왜 바다거북은 더 이상 알을 낳으러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일까요? 바다거북이 육지에 올라오는 경우는 모래 해안에 알을 낳을 때뿐이라고 하는데요. 바다거북은 모래가 시원해지는 밤에 둥지를 파는데 주로 이런 해안 사구면이나 아니면 사구 식물로 인해서 길고 어둡게 그림자가 진 곳을 둥지 자리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런데 중문색달 해변의 경우 2011년 여름부터 해수욕장의 야간 개방을 실시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는 야외 라이브 공연도 진행되죠. 서귀포시는 1억 8,900만 원을 들여서 해변 진입로와 해안 사구, 그리고 해안 절벽, 동굴, 모래사장 및 해변 일대에 야관, 경관, 조명까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북이의 산란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주로 6월에서 8월 사이인데요.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와 딱 일치하는 시점이죠. 게다가 2003년부터 매년 6월이면 국제 서핑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곳 중문색달 해수욕장은 서퍼들의 성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곳 중문색달 해수욕장의 사구는 보시는 것처럼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구 바로 위로 길을 내면서 사구가 단절되어 버렸고요. 이 사구의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 주머니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 놨지만 모래 유실을 막기에는 정말로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다거북이 더 이상 중문색달 해변에서 산란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하면 첫째, 주요 산란지인 해안사구의 심각한 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해안사구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훼손되었지요. 국립생태원의 2017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2.4%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안사구가 훼손되는 이유는 기존 사구 위에 해안도로를 내거나 해수욕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고 상업시설, 관광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해안사구는 바다거북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연 방파제로 기능하며 해변에 지속적으로 모래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해안도로, 관광시설, 상업시설 등의 개발 사업이 일시적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행위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다거북의 산란 시기에 야간 개장을 하고 대규모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산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회방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거북이가 산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빛과 사람들과 소리들로 요란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방류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 코미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대부분의 바다거북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거북 356종 가운데 멸종 위기에 놓여 있거나 최근 멸종한 종은 약 61%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발과 환경 문제인데 바다거북의 산란지인 모래 해변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이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출입 통제되었던 인도의 한 해변에 바다거북 80만 마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래 그들의 서식처였던 곳을 인간이 점령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바다거북은 왜 중요할까요?
거북은 바다의 영양분을 땅 위로 옮기는 구실을 합니다. 바다 거북이 낳은 알 중 대략 27%가 부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서 생태계를 살찌워 왔습니다. 사구의 식물 생태계를 유지시켜 온 것이죠. 또한 먹이 그물에서도 바다 거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거북은 해파리 혹은 해면을 먹음으로써 산호의 공간을 마련한다는데요. 어떤 거북은 초식 동물을 대신해 섬의 풀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거북은 배설을 통해 씨앗을 퍼뜨리고 땅속에 굴을 파놓기도 하는데요. 그 파놓은 굴은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처가 됩니다. 거북은 사막, 습지, 담수,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돕는 핵심 고리인 것입니다. 바다 거북의 감소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사람을 포함한 다른 생물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와 중문에서 바다 거북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 해안사구와 바다거북의 생태에 대해 몇 년간 조사하시고 계신 양수남 자연해벗 사무처장님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문 해수욕장이 2007년도까지 바다거북 산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거의 15년 넘게 산란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산란지가 갖고 있던 특징들이 다 많이 사라졌다. 이를테면 조용하고 이런 것들 사라지고 이제 야간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시사철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또 바다거북의 알라는 해안사구에 지금 항상 이제 천막이 쳐져 있고 행사장들을 쓰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이 바다거북이 인공조명에 되게 민감한 동물인데 이제 항상 가보면은 산책로에 이제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성체가 돼서 돌아오고 싶더라도 이 불빛을 보고는 도망가 버리지 않나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다시 바다거북이 제주해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방문만 할게 하지만 바다거북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문해수욕장에 야간 개장을 좀 제한하고 산란 시계만 하고 그 다음에 야간 산책로의 조명을 좀 밤에는 꺼주고 산란 시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중문해수욕장 이외에도 다른 모래해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안사고에 대한 막개발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는데 개발에 대한 것도 좀 재점검하고 저희는 바다거북만을 이제 한 조망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거북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저희도 모래해안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주도 해안으로 이제 바다거북이 돌아온다면 그 자체가 제주도 해안의 건강성을 되찾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다거북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운동은 곧 제주도 해안 보존 운동과 직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제주도 모래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 개발이 이제 많이 된 곳이고 또 그와 결부돼서 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과 결부된 이런 이익들이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 개장이라든가 뭐 야간 조명을 켰을 때 그 상권에 좀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 상권들은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네 이익이 좀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뭔가 이제 바다거북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이제 그냥 바다거북만 보자는 걸 넘어서서 또 생태 관광으로서 갈 수 있는 뭐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이외에 사는 동물이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거북 그 산란지를 위해서 상권의 어떤 이익이 좀 침해된다면 여러 가지 그 제주도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생태계 보존 측을 여러 가지 그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그 상권에 좀 반발을 좀 이렇게 좀 저감시키고 또 그쪽 주변 상인들이 좀 이해할 만한 정도의 어떤 그 설득 작업을 한다면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번 그 바다거북 산란지 어떤 보존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제주도가 개발 일변도의 어떤 사업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동물에게 양보도 하고 또 자연과의 어떤 양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바다거북 산란지 보전 또 복원 운동은 제주도 어떤 지속가능한 어떤 관광의 어떤 길, 또 대학 모델을 찾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제주도 해외에서 몇 군데를 이제 절대보전적으로 묶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양사고도 도의주도 많지만 이제 사유주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주 경우에 이제 그 보전주를 묶게 되면 당연히 그 토지주가 반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보전주를 묶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생태보전 직불제라든가 또 생태 서비스 제도 또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제주도에서도 매입을 통해서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어떤 발전 패러다임, 개발 패러다임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동안 도로 개발이라든가 하천 정비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만 돈 쏟아부었었는데 이런 개발 사업에 쏟아부었던 돈들을 생태계 보전, 또 생태계 복원 이런 곳에 쓸 때도 예산을 다시 재분배해야 되거든요. 2019년 발표된 지구 생물 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이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생물들의 서식처를 훼손하고 개발한 결과 산업화 이후 전 세계 산림 면적의 32%, 습지의 85%가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생물의 20%에 해당하는 100만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지구를 휩쓸었던 감염병과 올해 한국을 강타한 폭우, 폭염, 밀양의 산불 등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지금 멈추고 되짚어 봐야만 할 때입니다.